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시장의 눈이 온통 쏠린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막판에는 이제 20조를 넘느냐 마느냐인데 딱 20조라고 나오네요. 네. 범용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17% 증가한 수치이고 기간 매출은 22.71% 오른 93조 원이나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의 컨센서스를 매출, 영업이익 모두 상회한 상황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진짜 20조 원 딱 됐습니다. 자, 됐네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실적은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가는 상황에서 상승 동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는 임직원 주식 보상을 위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또한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연초 강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야욕을 드러내는 등 지적적인 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밤사이에 방산과 부동산 규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그나마 기술주만 올라주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94%, 0.3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0.16%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간밤 시총 순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2% 넘게 급등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알파벳 시총이 애플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산업이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1%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모두 강세에 이어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싱가포르 AI 스타트업인 마누스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중국 상무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기술주와 함께 헬스케어 주가는 연일 날아오르고 있죠. 다음 주부터 시작될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를 앞두고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간밤 일라이릴리는 염증성 질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면서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 일라이릴리의 포트폴리오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크 기업들과 헬스케어 기업들은 오늘 올랐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들이 군사장비의 생산과 유지 보수 대신에 경영진 보상과 주주 배당에 추중하고 있다면서 이 산업 구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주들이 하락했고요. 또 그는 비싸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형 기관 투자가의 이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오늘 블랙스톤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자산운용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고요. 또 주택 관련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에 보였습니다. 시장은 밤사이에 나온 지표들에도 주목했는데 고용시장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ADP에서 나온 수치부터 보면 지난 12월에 미국 민간기업 고용은 4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해서 수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점차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의 구인 건수는 크게 감소했는데요.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구인 건수는 약 715만 건으로 나오면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고율도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대량 해고가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도 안 하면서 적게 해고하고 적게 채용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 수도 0.9개를 기록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보고 에버코어 ISI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견조해 보입니다. ISM에서 조사한 결과 12월 서비스업 PMI는 54.4를 기록하면서 확장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요. 지난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하위 지수 모두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지표가 잘 나왔고 또 물가 상승 속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대한 평가는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혼재된 경제지표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장기물 위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밤 1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3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시장에도 변수가 많았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제재 대상 원유를 무기한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유 물량을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귀금속 가격도 현지 시간 8일부터 시작될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금과 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금선물은 오늘 0.6% 빠지면서 온스당 4,46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업계 최대 이슈인 워너브라더스 소식부터 살펴보죠.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판이 뒤집고 뒤집히길 반복 중인데요. 이번엔 워너가 파라마운트의 수정된 인수 제안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사회는 인수자금 조달에 500억 달러가 넘는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차입 매수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넷플릭스의 제안이 낫다는 입장을 되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하고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이자 오라클 회장이기도 한 데이비드 앨리슨이 개인 보증에 나서겠다, 아빠 찬스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쉽사리 맘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거침없는 쩐의 전쟁 속에 워너 쟁탈전의 무게중심은 넷플릭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기술 단속에 바삐 움직이고 있는 중국 소식 하나 짚어보죠. 중국 당국이 최근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두고 기술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로 공식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거래 포기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번 거래에 주목하는 이유는 감독 회피를 목적으로 한 중국 스타트업들의 탈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누스는 딥시크에 들을 있는 중국의 혁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데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 속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규제에 부딪히게 되자 중국 내 개발을 중단하고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는데요.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적 세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메타에 인수되면서 탈중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의 일원이 되는 드문 사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트럼프가 H100 칩 수출기를 터줬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도통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전히 허가를 해줄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걸지 저울질하면서 그동안 자국 기업들에게는 일단 주문을 멈추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젠슨 황 CEO가 중국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레드테크들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승인 신호로 보고 있다 말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수요가 폭발할 걸 대비해 생산량까지 미리 대폭 늘린 상황인데 김칫국이 되는 건 아닌지 H100 칩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월가 분위기도 짚어보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사 대신 자체 AI 모델을 활용하기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회사 내부 AI 플랫폼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3,000개가 넘는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서 자산 운용을 맡은 펀드 매니저에게 적절한 추천을 제공해 기존 의결권 자문사 역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년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 주총 안건을 일일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의 상당 부분 정보를 의존해 왔는데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만과 견제도 커진 데다 트럼프가 감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까지 사인하면서 결국 월가 깊숙한 곳까지도 AI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신년 랠리에 올라탔는데요. 연이어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이죠. MSCI가 가상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계속 지수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퇴출할 계획이었지만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습인데요. 대규모 패시브 자금 이탈 우려를 덜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결정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고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회장을 비롯해 업계는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MSCI가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한 만큼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2차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과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앞서 블랙록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지 꼬박 2년여 만인데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월가 대형 금융사들마저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2026년 새해부터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경쟁사들은 디지털 자산 부문 강화에 힘쓰고 있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뱅가드조차 지난달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며 빗장을 풀고 있는데 시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클린 슬레이트 효과에 힘입어서 개장 첫 이틀 동안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약 1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업계는 최근 이 같은 흐름을 대형 기관들이 새로운 자산군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76만 닉스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이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단을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8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마감가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1.51%, SK하이닉스는 2.20% 상승으로 마감했고 이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도 살펴보면 엔시트론은 8%대 급등했으며 솔브레인은 4.6%, SFA 반도체까지 3%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하면서 현대차그룹 소속 주요 상장사들 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비공개로 회동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업계에선 엔비디아가 CES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한 점들을 들어 양사 간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현대차 그룹주들 살펴보면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13%대 급등 마감했고 기아도 5.55%, 현대모비스도 7% 상승했으며 현대오토웨버가 2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히토류가 포함된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전격 금지했는데요. 히토류 수출 통제 하루 만에 반도체 소재 반덤핑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히토류 혹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유니온이 19%대 급등 마감했고 동국 RNS도 4.24%, 성한 머티리얼스까지 2%대 강세 보였습니다. HJ중공업이 미국 해군과의 함정 정비 협약 체결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HJ중공업은 미 해군과 체결 예정인 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 보안 평가가 지난 5일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중 라이센스 체결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에 MRO 사업 입찰 자격이 주어지며 보안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미 해군 전투함의 MRO 사업 입찰도 가능해집니다.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승했던 조선주들 살펴보면 HJ중공업이 10%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중공업이 2%대, 하나오션까지 1.17%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한 구간이지만 코스피는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자동차 주까지 급등하며 코스피 소문난 잔치가 됐지만 소외되는 종목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도 있는데 시장이 이대로 쭉 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삼성전자 밤정 실적 발표로 세론이 나올지 오늘 흐름 중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6% 가까이 올라 4,551포인트,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장 초반엔 4,600선까지 찍었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경계감이 생기며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9% 하락해 947포인트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특정 업종만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많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2월 16일 이후 하락 종목의 수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강한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9,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도 2,9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12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어제는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에 쏠렸습니다. 세 종목 거래 대금만 장 막판에 약 18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좋았던 영향을 받으며 또 한 번 나란히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대차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정의선 회장 회동 소식에 13.8% 급등하며 35만 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반등했습니다. ABL바이오가 4.7% 강세, 또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 등이 오름세였습니다.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오른 1,44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 2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는 소식에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0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랐었는데요. 1,447원 60전에 마감했고 NDF에서는 새벽 6시 기준 1,447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가 아무리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도 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죠.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느냐였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8.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93조 원으로 같은 기간 22.7%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져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조 6,457억 원이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3분기 달성했던 분기 최대 매출 기록도 한 개 분기 만에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메모리 초호황기가 시작되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과연 호실적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실적 발표로 새로운 물량 출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삼성전자가 지난달 5일부터 어제까지 주가가 34% 넘게 급등한 상황이고요. 또 RSI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 초반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급적인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젠스당 CEO와 정의선 회장의 2차 간부 회동에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계속된 겁니다. 관련주 오늘까지 강세 이어갈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6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64% 내림세입니다.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거래가 14만 1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0.3%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4만 4천 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권으로 37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오름세고요. 현대차도 1.7% 추가적인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5만 6,500원. HD 현대중공업도 1%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는 56만 2천 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3% 반등하며 47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4% 오름세로 14만 7,400원. 에코프로도 0.5% 반등하며 거래가는 9만 3천 원입니다. ABL바이오가 어제 4% 넘게 오른 데 이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1.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1만 4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0.3% 오름세로 2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46만 7,500원. 한편 HLB는 1.1% 하락하면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5만 3,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 반응이 반영될 텐데요. 세론이 나올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네요. 그러네요. 네. 예. 워낙에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주력인 메모리 쪽에 네. 워낙 좋았다고 하니까 기대도 계속 올라갔는데 맞아요. 예, 일단 그 기대는 충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스케일 크네요. 이제 조 단위 밑으로는 뭐 굳이 네.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20조.
20조 원. 그냥 20조 몇천 몇백억 이런 거는 궁금해 하지 마라. 뭐 딱 이런 떨어지는 게 딱 떨어지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작년 반도체 작년 전체 매출이 333조, 예. 작년 전체 43조 5천억인데 4분기에만 20조니까. 4분기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했으니 막판에 진짜 디램 엄청나게 팔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실적으로 그거 했네요. 근데 프리장에서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그 케케목은 또 세론 뉴스인가요? 예. 살짝 뭐 지금 개장 전에는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또 오후에 가면 또 50% 100%또 가는 장. 경기가 어떻든 뭐 다른 한 90%에 가까운 다른 종목들 뭐 예. 허우적거리든 말든 지수는 또 간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지금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인데. 아니야. 오늘은 세론 때문에 많이 빠질 겁니다. 저는 네. 반꿀이니까. 네네. 네. 아니 확실히 요즘은 매크로보다는 진짜 뭐 연초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요. 섹터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최전 앵커가 최전 아나운서가 이제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미국 지표, 미국의 주요 종목들 네. 등락 뭐 합니다만 확실히 들으면서 그래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2월달 돼봐야 아는 거고. 예, 그거는 예. 어쩌라고 뭐 우리는 알아서 갈 건데 하는. 그래요. 오늘도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얘기할까요? 그래도 우리의 항상 첫 질문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어제 뭐 그냥 특별하게 마이크론 드시고 네. 엔비디아도 거의 보합권이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좀 재미없고 어제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가 난리가 났었죠 미국. 이거 바이오가 뭔가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예, 컨퍼런스 맞습니다. 예, 있죠. 그래서 바이오텍 지수가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뭐 어제 3% 이상 지수자가 3% 이상 올랐으니까. 네. 바이오 쪽의 지수가.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어제 그린라이트를 킨 거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일라이릴리랑 이제 뭐 화이자나 이제 머크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보합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약사 빅파마들은 좀 별도로 보셔야 되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약사죠 그쪽은. 지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작은 기업들이 좀 올랐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도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또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예, 그러게요, 지금. 프리장에서 바이오 쪽이 좀 올라가죠. CES 이제 끝났죠. 예. 예,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CES는 끝났고 CES의 가장 큰 혜택은 이번엔 현대차. 현대차였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 시장 뭐 어제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는 그닥 크게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네. 뭐 미뤄지냐, 무슨 판결요? 위헌 판결, 관세 관세. 관련 위헌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그게 거 지금 좀. 금요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예, 겁니까? 금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예. 그게 그래요? 위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렇죠. 뭐 참 위헌으로 미치겠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 둘 다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조금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도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저도 지금 굿모닝 마켓 보고 예. 알았습니다만 예. 방산업체가 뭐 생산하는 것도 시원찮고 뭐 한 와중에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금지하겠다. 네,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권고하는 거죠. 예. 권고. 예. 압박, 무언의 압박. 왜냐하면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리고- 행정부가 고객이니까. 아니 주택값, 집값이 오르는 걸 갖다가 막겠다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사지 말라고. 집 사지 말라. 네. 너가 거기 사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살지 기업이 거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 하니까 어제 이제 금융업 사모펀드 금융업 쪽이 예.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모펀드하고. 네. 근데 대통령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어. 뒤로 이제 원래 미국은 뭐 이렇게 의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없나 그냥.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은행장들이 네. 정부 시책 잘 따라가잖아요. 예.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예, 지금 미국 주식 마케팅 올스톱이던데. 뭐 하나은행이건 네. 우리은행이건 간에 거기 네. 회장님들 보면 다 예, 그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김이 좀 가장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런 압박을 넣는 거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대통령이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해당 부서 장관이나 무슨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제 내려갔을 텐데 조용히 얘기했겠죠. 예.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원래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루스 소설에 올리고. 예, 모든 게 자기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전 피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중간 선거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주택 매입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기관에 사서 결국에는 월세 렌트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비싸게 받겠죠,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 오르는 걸 최대한 누르려고. 예. 어찌됐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물가는 뭐 사태도 그렇죠. 그렇고. 베네수엘라에서 뭐 원유 공짜로 갖고 온다는데 뭐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죠. 하기야. 예. 획득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거의 무료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저기에다가 또 이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또 베네수엘라 그 매장 예. 양이 뭐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서 또 수출하는 이제 시추해가지고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시추에서 이게 그런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라 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다라는. 그 중국이 이제 한 7~80% 가져갔는데 예. 중국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현물로 받은 겁니다. 차관을 네네네. 해주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되고 뭐 중국은 뭐 이거 관련돼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결국엔 그러면 지금 그걸 캐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으로도 팔 겁니다. 미국 원유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우리가 뭐 미얀마 가스전 포스코에서 개발해서 네. 가스 캐서 파는데 일정 부분 팔고 나서 일정 부분을 정부에게 주잖아요. 예. 예, 그런 형태로 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제일 뭐 마약도 얘기되고 뭐 여러 가지가 언급됩니다만 저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부터 쭉 이어진 발언의 맥락을 보면은 휘발유 가격 미국에서 예. 2달러 배럴당 2달러 아래로 예, 배럴입니까 갤런당 예. 2달러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자로 미국 전역 평균이 2달러 82센트네요. 예,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일단 미국인들은 기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서민들한테는 가장 체감되는 물가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요. 아니 지금 이제 CES는 막을 내렸고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 쪽에서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이제 또 전날에 마이크론이 올랐던 부분이 좀 물량이 나고 또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일 것 같은데 오늘 네. 때마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주가 향방도 좀 궁금해지고 만약에 여기가 조금 또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소부장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럼- 거기 가시면 소부장도 쉽니다. 아 대장주 가시면 소부장도 신다. 같이 간다. 예, 같이 실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대주주가 일부 지분 매각했던 뭐 HPSP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거고 회사가 네. 문제가 있어 빠진 건 아니니까 블록딜 때문에 빠진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다 좀 생각보다 프리마켓에서는 좀 약하죠. 네. 예. 네. 20조 찍었는데 왜 예. 약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있을 텐데.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가요? 스트리트에서는 21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0조면 잘했네 이 정도입니다. 기대치에 부합했네. 예. 지금 이제 26년도 1분기, 2분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맥커리가 133조 얘기했잖아요. 나누기 4하면은 얼마죠? 30조가 훨씬 넘죠. 분기에.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35조 못하면 주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기대치가 이제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예, 거죠. 기대치가 이제 높아집니다. 이제 그걸 쫓아가줘야 되는데, 근데 충분히 저는 달성 가능할 걸로 보는 게 지난 분기에 팔았던 그 메모리 가격에서 이번에 이제 이번 분기 예. 1분기에 들어가는 협상을 마무리했을 때 70% 올렸거든요. 예, 70% 가격을 70% 올렸는데 예, 당연히 좋아지겠죠. 4분기에도 비싸게 팔았는데, 예, 4분기가 지금 그래서 9월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네. 를 증명해 주는 거죠, 오늘 실적은. 아. 예, 그 정도로 해서 어차피 실적이라는 건 숙제 검사잖아요, 그냥. 그러면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선반영은 아니죠. 이제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니까 네. 올해 내년 이제 26년도 가이던스, 내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27년이. 지금 23만 원까지 불렀다는 거는 밸류를 더 높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목표 예. 주가. 목표 주가를 이제 133조 얘기한 데는 다른 데도 얘기했는데 그때 20만 원 불렀었어요. 네. 시티에서 네. 얼마 전에. 예. 근데 여기는 근데 23만 원을 불렀습니다. 23만 원. 그 얘기는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더 줬다는 그러게요. 얘기죠. 예,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가격 보고 빨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뛰어내리시면 안 되고 함부로 뛰어내리네. 예, 뛰어내리면 못 삽니다. 아, 그렇죠. 너무 높아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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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살 수 있는데 뛰어내렸다가 다시 살 수 있는데 예. 웬만한 분들은 뛰어내렸다가 자기보다 판 가격보다 비싸면 못 샀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추세가 지금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속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뛰어내리시면 안 되고 그럼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 자꾸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 왜 아직까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안 샀을까? 그게 말 높아 너무 모질게 보이니까. 하시네. 아니 그 제가 모든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사셔야 글쎄. 된다, 사셔야 네. 된다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네.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그냥. 아, 빠지면 좀 모아가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사도 30% 먹을 수 있으면 사야죠. 아, 그렇죠. 연간으로 30% 벌어줄 수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 사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빠지니까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요즘에 어쨌든 꼬리 달고 대기 올라와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지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널렸다. 예, 빌딩 팔아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강남엔 있다. 예, 빌딩을 안 팔리니까 요즘에 요즘 대출 받아서 공실률이 사시겠죠. 높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민앵크 표정 보세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공실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공실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네. 삼성전자 주주신데 예, 10만 원에서 팔라 하시는 거를 예, 정민앵크가 말린 거예요. 예, 엄마 팔지 마세요 해가지고 예. 그게 지금 14만 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머님이 이만큼 왔으니까 팔려고 했던 레벨보다 40%나 더 올라왔으니까 예. 나중에 이거 팔면은 너 얼마 줄게 하셨대요. 아. 그게 지금 정민앵크한테는 이 질문이 예.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고 아, 너무 TMI 아닙니까? 17. 아니 근데 밀리면 사야 된다. 예,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정민앵크 어머님한테 팔지 말 쉽게 함부로 뛰어내리지 말고 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 답 나왔죠? 저 혼자 알고 있었어요. 답 듣고. 아버님이 소장님이 너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공시가 삼성전자에서 2조 5천억 정확하게는 2조 5천2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예. 이 용도는 뭐죠? 스톡옵션 이제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 직원들한테 나눠준다. 예, 예. 성과급. 오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한참 바닥일 때 임원들한테 성과급을 다 주식으로 줬잖아요. 주식으로. 예, 그때는 임원들이 싫어했었는데 아하. 지금 그냥 그거 현금으로 그때 받았던 분들은 지금 그게 한 3배 올라왔죠. 네. 예,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임원들의 그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하. 주식으로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거는 뭐 주가에는 그다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말은 이 얘기는 지금 이번에 산 거는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은 언젠가는 또 시장에 매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거네요. 그렇죠. 예, 돈 필요하신 임원분들은 빨리 파셔야 되니까 또 잘리면 파시고 그러겠죠. 예. 아하. 예. 예, 삼성 임원들도 뭐 금방금방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참 재밌겠다. 그러게 이건희 대표 표현대로 따르면은 아마 세론 우리 뭐 또
꼭 우리 K 증시라고 할 것도 없고 증시의 어떤 속성이기도 한데 네. 미리 보고 땡겨 왔고 각 주가는 그리고 실제 딱 발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기도 많고 하는데 일찍 뛰어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매물 안 나올 거고 조금 밀리면은 득달같이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도 저가 매수세도 덜덜한데 예. 뭐 팔아줘야 사지. 네. 빨아줘야 사지. 거래가 네. 없겠네 그러면. 지금 근데 팔아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렇죠. 또 예, 다 예, 각각의 예. 뷰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돈 필요하신 분들은 파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윳돈으로 이제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지금 뭐 고점 확인하러 가셔야죠. 고점 우리 흔히 확인하러. 이제 뭐 도박판에서 히든 카드까지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예. 꺾이고 파셔도 됩니다. 꺾이고 팔아도 아, 그렇죠. 하기야. 이게 원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는 올라갈 때 무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어깨가 아니라 떨어질 올라갈 때 때 어깨가 아니고 떨어질 때 어깨입니다. 어깨.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어깨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고점을 맞추려고 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분이 갑자기 미쳐서 확 살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고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절묘하게 걸어놓지 않는 이상 못 팝니다. 그거는. 예. 근데 오늘이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1월 1일 목요일이었고 그날 우리 놀았고 쉬었고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인데 오늘 예. 옵션 만기일입니까? 예, 만깁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그렇긴 하네. 예. 아니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왜 패키징 업체 쪽 앞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소부장은 뭐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뭐냐면 증설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네. 그럼 지금 삼성은 P5 이제 뭐 삽두고 이제 다시 예.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P4에 들어가는 거, P5에 들어가는 물량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디램 라인을 HBM으로 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디램 가격은 더 올라가고 HBM 라인을 또 설비해야 되니까 패키징 장비가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아마 한미 반도체 같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막 삼성- 하이브리드 본딩 예.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삼성 쪽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한미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좀 나오는 거죠. 15년 만에 관계는 좋습니다, 두 회사. 예, 최근에 한미 반도체 수급만 보더라도 뭐 외국인 기관이 또 좀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었고. 한미 그렇잖아요. 반도체는 뭐 지금 SK 하이닉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같이 SK하이닉스랑 좀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었는데 네. 요즘엔 약간은 또 벌어졌죠. 예, 디커플링 느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증설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장비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삼성전자 용인 쪽. 클러스트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죠. 그렇게 예, 봐야 그게 된다. 한 2년 뒤니까 아무리 당겨봐야 한 6개월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증설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내년까지도 SK하이닉스는 M15X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거 조그만한 거 네. 그거 하나 이외에는 지금 더 늘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이 지금 약간 애매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HBM 장비를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네. 너무 올랐죠 한미 반도체가. 아니 근데 항상 뭐 미국 기업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제 주가 반응은 그 이후 이른바 가이던스라고 우리 네, 내년에는 네. 다음 분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라고 숫자 나오면은 그거 갖고 주가가 예. 아주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반응이 근데 센데 이게 잠정 실적이니까. 이건 잠정 실적이니까 가이던스가 나올 때가 아니구나. 가이던스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본 실적 발표할 때는 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쯤 그게 발표됩니까? 1월 아마 지금 1월 이달 넘기지 않고 말 정도나 2월 초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예. 아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온통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코스피 상장 업체들이나 코스닥 상장 업체들 작년에 실제 주가는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영업이익 이런 게 따라줬나요? 예,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뭐 4,500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EPS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증가율이 높아 EPS 증가율이. 예. 좋네요.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EPS. 근데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긴 한데. 글쎄. 예. 그러니까 이 지수가 용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PBR 다시 계산하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PBR이 뭐 1배냐, 1.3배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1.3배 우리 이제 10년 평균치에 거의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다시 계산해 보면 1.2배 될 수도 있고 1.1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그걸 확인해 가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제가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니 예.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진짜 35조, 33조 이렇게 찍을 수 달성될 있느냐? 수 있느냐? 예, 금년 1분기? 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1분기까지는 올리다가 1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는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 채울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시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월까지는 그냥 즐기시는 게 1, 2, 3월까지는 예, 어머님한테 꼭 예.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또 다음 주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니까 또 바이오 쪽도 굉장히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가지고 이제 이것 갖고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벤트를 네네. 보고 사셨다가 예. 이벤트 나오면 팔고 그게 바이오가 되게 심해요. 근데 요즘에 좀 덜해지긴 했는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간다고 해서 기술 수출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 거 소개해서 거기 조그마한 호텔, 큰 호텔이죠. 호텔에서 8,000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 그랜드 볼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예. 그냥 거기 막- 8,000명 와글와글 모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발표한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보면 한 30분 발표하는 거예요. 30분에 뭘 발표하겠습니까? 학회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팅하다가 자랑하러. 예, 눈 맞은 기업들끼리 예. 아니 무슨 남녀 미팅도 아니고 예. 눈 맞는 기업이. 그래서 이 빅파마가 내가 이런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 회사 네. 이걸 갖고 있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다가 빨리 나오면 1년 안에 나옵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보면 올릭스 같은 회사 최근에 그 마지막에 나온 게 있어요. 11월 15일인가 12월 15일인가 에임드바이오 말고 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 오스코텍과 아델이 공동 개발하던 거를 예. 샀죠. 뭐 사노핀가가 샀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때부터 시작돼서 예. 그때 그러니까 눈이 맞았다가 그때 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결실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거죠. 비유를 너무 찰떡으로 해주세요. 예. 그때 눈이 맞아서 이제 예. 딱 연애를 하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결실까지.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번은 아마 핵심이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있을 텐데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예, 그냥 성과 거기는 비만 치료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뭐 오랄링크라든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예, 것만 예. 좀 일부 관심을 좀 보일 거고 지금 거의 다 샀어요. 그냥 파이프라인을. 일라이릴리랑 대형, 노보노디스크 거의 다 샀기 때문에 별로 그닥 관심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유전자 치료제. 예. 그래서 유전자로 비만을 치료한다. 그렇게? 비만 인자를 죽이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 뭐 프로티나라든지 뭐 단백질 그거 아니고 지금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는 뭐 올릭스나 뭐 올릭스. 알지노믹스 이 정도가 있죠. 올릭스. 예, 알지노믹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ADC는 여전히 핫할 거고, 네. 예, 거기에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에임드바이오라든지 뭐 인투셀 이런 회사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예. 삼성바이오에피스죠.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협업하는 게 인투셀인데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에피스가 여기랑 진짜 에피스홀딩스가 여기가 돈 주고 공계약을 체결할지 지금 협업 기술 평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그건 자질구레한 건데 중요한 건 JP모건 헬스케어가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느냐를 보시는 게 맞다. 젠스랑도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 젠스랑 올지 아니면 엔비디오 관계자가 올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은 없을 거고 예. 그냥 그 앞으로 신약 고분자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AI를 접목시키는 걸 발표할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는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지금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이에요. 네. 메시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회사들. 예. 이거 다 한미약품까지. 예,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개 없죠. 예, 한 대여섯 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예, 없는 분들은 그 중에 뭐가 좀 차트가 좀 밑에 있나 어. 보셨다가 사시면 되겠죠. 예.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궁금해서 그거 한데 그거는 지금 동시효과를 봐야 되니까 예. 그거 전에 짧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지금 인버스나 꽃버스 투자한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께서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예,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너무 팩폭 아니에요? 예, 그냥 손절하시면 되죠. 손절이- 인버스를 그럼 계속 물타기를 하시든가. 아, 예, 한 번은 조정을 오겠죠. 예, 근데 그때 털어져 나올 수 있느냐, 수익이 나느냐 이거는 또 별개니까. 근데 물타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근데 게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데 네. 인버스 들고 있는 게 가장 고통스럽죠. 그렇죠. 기다리는 예, 것도 힘들고. 여의도에 일부 어떤 분이 잠적하셨다는데 인버스 사라 그랬다가. 아, 사라 그랬다가 예. 그래서 이제 뭐 VIP 고객들한테 뭐 인버스 사라 그랬다가 예.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네. 그러네요. 쉽지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4,546, 코스닥 0.18% 역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0.7% 하락 예상되네요. 일단 호가기 때문에 뭐 개장하고 나서 조금 더 상황을 보셔야겠습니다만 종목별 호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3.6% 하락이 예상됩니다. 13만 5,800원. 자, 오늘 과연 대기했던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 향방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2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36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7만 7천 원. 현대차가 2.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36만 원으로 나옵니다. HD현대중공업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7만 원. SK스퀘어는 2%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4,6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상 체결가 104만 원으로 2.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47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4만 4,800원. 에코프로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3,400원이고 ABL바이오가 3%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7,500원.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 지금 예상 체결가 18만 2,500원으로 2% 상승 예상됩니다.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25만 8,500원 호가 집계되고 있고 1%가량 상승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25만 500원 호가 집계되고 있고 1.6% 오름세 예상되네요. 오늘 개장까지는 7분야가량 남았는데 사실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행보와 좀 비슷한 게 바이오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뭐 그동안 지수 올라왔던 거 뭐 일봉이 됐건 주봉이 됐건 보고 있으면 뭐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래야 아마 또 장중에 또 저가 매수가 얼마나 더 오르는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한때 우리가 뭐 저 아직 뭐 8층에 있어요, 9층에 있어요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14층 뭐 12층 이런 정도가 됐는데도 밑에 매트리스가 너무 두껍네요. 뛰어내려도 고객 예탁금이 됐건 무슨 뭐 대기 매수 자금이 됐건 아까 근데 인버스 꽃버스도 대단하지만 또 신용도 엄청나게 몰렸더만요. 맞아요. 반도체 쪽에. 그렇죠. 예, 이제 뭐 지금 상승장에서 신용을 쓰는 거는 뭐 적당한 이제 풀 신용만 아니면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는 뭐 집 살 때도 빚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성공신화는 다 대출 때문에 아, 가능했던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레버리지는 써도 괜찮다 저는 보는데 장이 정체되거나 꺾일 때는 얼른 파셔야 되죠. 정리해서 현금으로 들고 가셔야죠.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 고집 부리다가 항상 예, 그럴 수 있죠. 꺾일 때. 예. 근데 너무 과도한 신용이나 뭐 스탁론 이런 거 쓰시면 네. 예,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예, 행복하게 살자고 주식 투자하시는 건데 네. 일단 뭐 지금은 뭐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잖아요, 또. 예, 아마 최근에 이제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레버리지 거의 풀로 쓰고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이 주로 이제 신용을 많이 쓰죠. 그렇죠. 일반 개인들은 예. 신용 쓰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니, 어쨌거나 예. 어제 코스피에서 차트상으로는 6거래일 만에 그동안에 계속 양봉 그것도 이렇게 네. 수직 상승이었는데 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십자형 예, 거기다 십자형 음봉이 십자형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다가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면은 조금 이제 이제 뭐 예, 기간 조정 들어갈 이제 수 생각이 있다.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현대차 어제 그래도 네. 되는 겁니까? 현대차하고 오토에버하고 좀 올라도 좀 찬차에 올라줘야 뭘 이렇게 화요일 날 제가 현대차 50만 원 불렀거든요. 현대차 목표 주가요? 예. 와. 애널리스트들이 최고 높은 게 4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만 원 더 얹어서 아니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제 계산 방식으로 그냥 50만 원 불렀어요. 50만 어떤 원? 계산 방식이셨어요? 어떤 계산이죠? 그냥 PR 10배 주면 50만 원 갑니다. PR 10배 지금은 얼마? 지금은 6.7배, 8배 이러니까 7배가 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현대차를 왜 그렇게 줬냐면 이게 왜 올라왔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CES에서 로봇 시연 행사 아틀라스 보고 올린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서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로봇 밸류 체인을 다 얘기해 줬죠. 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을 만들고 AI를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설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거를 부품은 또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예. 뭐 현대위아는 뭐 주차 로봇 관련된 걸 하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는 이거를 총괄한다. 전체를. 오토에버가 네. 오토에버가 이제 그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아마 확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에버가 조금 더 강했고 그다음에 글로비스도 아마 이제 그 물류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꼭 봐야 되는 세 종목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빠지면 현대글로비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예. 현대글로비스. 예, 지금 그러면 어떤 자리냐 현대차가 그냥 비율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 5만 원에서 있어서 지금 8만 원 올라온 자리 정도로 7, 8만 원 올라온 자리 정도 보시면 돼요. 아, 현대차가. 네. 삼성전자 근데 그 7, 8만 원에서 굉장히 좀 지루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죠. 이제 그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네. 올라갈 룸이 많다 현대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제 보면 테슬라 보면 뭐 PER 계산 안 되잖아요, 그죠? 뭐 80배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사업 보면 전기차랑 로봇 뭐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ESS, 예. 예. 스페이스X는 별도니까. 네. 예. 현대차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자동차하고 로봇. 예. 근데 PER 아직 1배도 안 됐죠. 1배만 가도 45만 원입니다. 예. PBR. 원래 뭐 지수도 지수지만 현대차만 하더라도 30만 원이라는 레벨은 저 종목에 있어서 예. 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레벨인가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예, 저걸 예, 이제 예. 결국은 예. 한번 올라갔다가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이제는 30만 원 가면은 눈 감고 사고 싶어지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올해 생각보다 이 업사이드가 반도체랑 버금가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로봇주들 보면 제가 좀 고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봇주들. 예, 그러면서 네. 현대차 관련된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예. 그걸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로봇으로 돈 벌 거는 아마 현대차니까. 맞아.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 말에 출연하셨을 때도 현대 오토에버 말씀 주셨던 예,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예. 그때만 샀었더라도 참 30만 원에서 막 헤맬 때, 예, 그 부분에서 헤맬 때 사셨으면 아쉽네요. 예, 좋았죠. 근데 이제 뭐 또 빠지겠죠. 예, 빠지면 기회는 준다.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좀 비싸게 사냐, 싸게 사느냐 아, 의 그렇죠. 차이 정도죠. 급하면 안 되네요. 예. 이걸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그냥 돈 내면 삽니다. 예, 모르면 사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럴 때는 현대차 어제 이제 그저께 양봉 나왔다가 이제 윗꼬리를 확 달았어요. 네. 외국인들이 꼬시는 거죠. 그 다음날 팔으라고. 물량을 받아가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던져서 위에서 누른 다음에 예. 개인들이 막 사서 올리니까 네. 눌러버렸죠. 그리고 그러면- 어제 그리고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어제는 누가 샀냐면 외국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120만 주 이상을 샀어요. 개인들이 다 털렸습니다. 전날 그 피뢰침을 받기 때문에. 비례침을 받기 때문에. 예. 차트 분석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수급의 분석으로 보시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선생님 차트 네. 전문가신데. 그러면 지금은 물릴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는 자리.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상승 초입 국면. 20만 원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거는 너무 저평가됐던 시기고. 예, 이제 뭐 그 피별 이제 0.75배 뭐 이러니까 뭐. 종목에 대해서 그런 뷰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과감하게 또 올라타실 수도 있고 그러신 거네요, 대표님은. 예, 그렇죠. 주변 분들한테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저도 그러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그냥 버튼 누르면 사죠. 돈 있고 계좌에 위탁 계좌에 돈 넣고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했고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로는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뭐 호가 분위기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주들 강세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어제도 현대차가 13% 급등을 했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건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이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일단 그동안 또 올라온 만큼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대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지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행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입니다. 혼조입니다. 코스피가 4,527, 0.5% 떨어지고요. 코스닥은 950, 0.3% 상승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하락하네요. 지금 13만 9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5% 내림세로 지금 73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36만 8,500원으로 0.5%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떨어집니다. 10만 1,95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하네요. 178만 원, 177만 9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1.4% 올라갑니다. 35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6% 오름세로 56만 6천 원. SK스퀘어는 좀 떨어집니다. 42만 5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4% 상승으로 8만 5,1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6% 강세입니다. 105만 7천 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지금 47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올라갑니다. 14만 6,900원 강보합권이고 에코프로는 9만 2,300원, 에이벨바이오가 5% 강세입니다. 22만 2,000원, 레인보로보틱스는 좀 떨어집니다. 45만 8,500원, 미가캔바이오가 2.4% 올라갑니다. 18만 3,100원. 그리고 HLB는 떨어지고요. 삼천당제약이 2.9% 상승합니다. 26만 2,500원. 코오롱 티슈진도 상승 중이고요. 펩트론도 25만 1,500원으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양시장 혼조 흐름인 가운데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아요. 뭐 ST팜이 3% 강세고 파미셀도 2.7% 올라가고 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서 보셨다시피 178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에임드 바이오가 5.9% 상승입니다. 6만 2,300원. 에이벨 바이오도 흐름 좋고 ST큐브도 4.5% 상승세, 샤페론도 3.5% 올라가고요. 이뮨 온시아도 오름세입니다. 12,670원으로 4% 강세. 에이프릴 바이오도 57,900원, 5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도 3.7% 상승세고요. 에클론도 57,600원으로 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1.9% 올라가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오 쪽 굉장히 좋고 뭐 바이오 시밀러 쪽도 좋고 모더나 관련주도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선바이오가 각각 2%에서 8% 강세고 바이넥스도 올라가고 한미약품도 1%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화이자 관련주도 좋고요. 방산주도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강세인데 현대위아가 지금 21% 급등합니다. 94,000원까지 올라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5% 상승이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풍산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46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05억 원, 1,08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1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7억 원, 9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제가 환율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환율은. 자, 오늘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낙폭을 그래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은 4만 90전 상승하네요. 1,449원 70전에 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반도체 쪽 대기 매수세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한번 또 오후에 가보시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나는 이제 우리 장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은 모르겠고 뭐 아까 차트도 말씀하셨지만 차트 안 맞은 지 오래됐고 미국 장은 그래도 기술적 분석이 아직까지는 통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장은 분명 그 말에 아무 반박을 못 하겠어요. K증시의 무슨 기술적 분석, 차트, 구시대 유물, 쓰레기통에 보내라 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돼버렸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도 네. 상승 종목은 많은가요? 지금요. 제가 네.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거래소는 거의 3배 이상 많고요. 네, 코스닥은 2배 정도 가량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정도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되고 예. 니케이도 지금 전고점 11월 달 고점 근방에 와갖고 지금 이틀째 음봉이 나오고 우리는 오후에 4,600 찍으려나?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와, 오늘 비만 치료제 좋아요. 지금 비만 보니까. 치료제? 앞서 대표님 말씀 주신 지금 이제 결국은 CS는 끝나고 저쪽으로 옮긴다 하는데 그럼에도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쉬어갈 좀 가능성이 쉬어갈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쉴 때 이제 음봉이 잘 나오면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28년부터 생산한다잖아요 로봇을. 로봇을 네. 아틀라스를 28년부터 네, 28년 지금도 양산을 하는데 이제 지금 예. 시제품 정도고 예. 이제 본격 양산은 28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내후년이에요. 네. 주가를 반영을 시키겠죠 이제.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특징적인 거는 방산이 또 급격하게 방산도 올라오고 좋아요. 있죠. 예. 미국의 방산 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하니까. 네, 지금 방산주들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들도 좀 늘고 있고 현대로템 쪽은 방산 계속, 쪽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커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미국이 뭐 제국주의를 선언하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지역별로 분쟁은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약소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방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와서 대통령을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못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느 날 와서 갑자기 대통령을 데려간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조선도 좀 제가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방원도 네. 조방원을 지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방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럼 방산 말씀 주셨고 네. 원전도 봐야 되고 조선도 봐야 조선도 되고. 지금 다시 미국발 이슈가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HJ중공업 작은 회사인데 한진중공업 그 회사가 지금 MRO 사업권을 이제 따냈죠. 거의 이번 달에 라이센스가 나올 겁니다. 어디 미국 거 미국에서 미국 선박에 대한 MRO. 네.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함대 물량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입찰 자격을 주는 거죠. 어허. MRO 입찰 자격을 주는 게 이번 달 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제 조금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이제에서 그 일부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하는 법안을 좀 통과시켜 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게 통과되면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수주들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 쪽은 어느 쪽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두 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예.
그리고 아니면 엔진에서는 HD 현대마린 엔진.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예. 예. 그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버튼 누르면 되죠. 예.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누가 원전을 늘리든 다 팔 수 있어요. 한수원이 하든 뭐 미국이 하든. 예. 그래서 저는 한전 기술 이런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 한수원이랑만 하죠. 그래. 어디다 팔 수 있는 여러모로 다 팔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원전 프로젝트 지금 주정부, 지방정부, 그 주정부랑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가 지금 다 막 보조금 막 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라늄 재처리하고 이렇게 우라늄 가공하는 회사들한테 막 하고 있는데 네. 원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장기 프로젝트 지금 그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핵심이 전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아마 그 원전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빨리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조방원을 주로 이제 훑어 주셨는데 예. 방산 중에서도 왜 이렇게 항공우주가 유난히 아웃퍼폼해요? 뭐 재료가 있었나요 혹시? 또 이쪽에 그 지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예. 그쪽 그 비행기 훈련기 관련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주권이 좀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헬기 있잖아요. 우리 네. 항공우주에서 만든 카이에서 만든 예. 그쪽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한중 정상회담 그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꼭 그럴 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뭐 벤처 아니 저 엔터 무슨 뭐 화장품 예. 게임 이런 쪽에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약발을 못 받았어요. 지금 장은 그런 쪼잔한 것들 건드리면 안 되는 장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대장 하나만 건드셔야 될 거예요. 대장 하나만. 예, 하시고 싶으면 그럼 굳이 안 해도 NT 대장이 누구예요? 하이브 사실 하이브고. 예. 그러면 하이브는 게임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게임은 안 하시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막 그쪽 아니어도 너무 살 게 많으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신경 쓸 여력이 예. 없다. 예. 예. 게임주는 뭐 이제 그닥 이슈가 별로 없어요. 없고. 예. NC소프트 다시 리니지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클래식으로. 예, 그 반응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는 할 게임이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게임이 더 많습니다. 게임사가 우리나라의 거의 한 100배? 중국 아, 기업이 예. 그 정도로 많아요. 중국 내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게임 개발사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중국에 이제 그때 막 그 쿠키런 떴을 때 이게 우리나라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막 네, 떴을 때인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연히 맥주 마시면서 했더니 야, 그 회사 좋지 않아? 그랬더니 데브 시스터즈인가 뭐 그랬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엄청 주가 많이 예, 올랐었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야, 중국에 런 게임 만드는 회사만 100개가 넘어 이러더라고요. 아, 너무 쿠키만 넣으라는 거 아니고. 예, 똑같은 아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잘 안 될 거다. 근데 그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말만 이렇게 흉내를 내신 게 아니고 표정까지 흉내를 내신 것 같네. 그때 네. 그 친구분의 그 네, 표정. 그렇죠. 그 100개 친구- 넘어 할 때 그 표정 아주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뭔지. 그 친구도 예, 약간 좀 저랑 비슷한 결이어가지고 결이 비슷해요. 예. 어. 팩폭하는 스타일. 예, 맞아요. 대표님은 대문자 T세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대문자 T. 아니 그러면은 좀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뭔가 수익을 크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이상한 종목 안 하시니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예. 이렇게. 현대오토바이는 많이 빠지면 사실 아, 예. 현대차 그룹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항상 하나. 아 현대차 그룹에서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빠진 회사가 있어요. 예? 어디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예, 좋은데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뺐던 데가 파마리서치가 있습니다. 아 파마리서치 리주란 리주안 힐러. 예. 예.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리주란 연어주사. 예. 그래서 그냥 PER 지금 20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25배 주면 60만 원 갑니다. 오호. 아 그러게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다가 어느새 빠졌어요 보니까. 예, 예. 그게 이제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4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깼죠. 네. 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먹자고 그거 생각해 보시면 한 40% 될 겁니다. 지금 사셔도.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갖고 계신 분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랑 뭐 D&D 파마텍 이 정도만 좀 보고 있고요. 뭐 펩트론은 이제 어차피 플랫폼이고 장기 속형 플랫폼이고 네. D&D 파마텍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비만 치료제 오랄링크 이번에 발표하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가 메쉬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조만간에 임상 이상이 네. 그 마지막 환자까지 투여가 됐어요. 48주차까지. 메시 치료제면 이제 간 딱딱해지는 그 간경화. 간경화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올해는 메시가 또 하나의 그 지금 곧 약이 될 약이 이미 한 2개 나와 있는데 예. 상용화될 약들이 지금 이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어서 네. 빅파마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데 그게 아마 잘하면 한 3월 안으로 기술 수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럼 D&D 파마텍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는 좀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2차 전지라기보다는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 때문에 니켈 절연소. 제련소를 네, 하나 제련소. 인수했는데 하나 더 인수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실적이 찍혀서 지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 이제 뭐 그 삼원계의 가장 핵심 금속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니켈은 쓸 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니켈이 어디도 많이 들어가냐면 우주항공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주항공 동체도 니켈로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최근에 네. 뭐 LNF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공급 계약 취소 소식 나오면서 많이 뭐 이제 떨어졌잖아요. 올라갈 때는 ESS로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자동차로 떨어졌잖아요. 네. 올라갈 때 논리와 떨어질 때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 때 논리는 이미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재 다 반영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지금부터 업사이드나 20-30% 나올 수 있다. ESS 쪽이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사시는 것도 있고 SDI도 괜찮습니다. 대형주 사셔도 되고. 근데 이제 업사이드 폭이 거기는 좀 제한적이겠죠. 한 10%. 목표가 사셔서 한 10% 먹으면 파셔야 되는. 당분간 트레이딩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바닥 잡기인데 되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 기사들 보니까 뭐 20만 그러다가 요즘은 24만이라던데 물리신 분들이 개인들이 금액만이에요. 여기는 가망 없는 겁니까? 없죠. 가망 없죠. 이제 상장 폐지만 남았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그 회사가 올라갈 때부터 얘기를 이런 상황에서 제발 하지 마시라고. 투자자의 책임이다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입니까? 고소하시면 되겠죠. 이제 고소를 종용하셨던 분들 법적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좀 저를 이제 시장에 좀 뭐랄까 금감원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 아우성을 쳐야 조사하겠죠. 그래. 좀 저도 좀 제발 진짜 그런 분들이 5,000P 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좀 체질을 갖추려면은 그런 사기 저런 비슷한 유들은 형태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약하지만 조방원 대표주들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0.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56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반등합니다. 0.16% 강세로 948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다만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45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3,95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46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6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54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생물공학, 제약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반도체 장비 업종, 반도체 업종 조정받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까지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최근 계속되던 반도체 쏠림 현상이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조정받는 대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분산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역 항암제 관련주 내에서는 에임드 바이오가 3.5% 강세로 69,900원, 앱클론이 2.4% 강세로 56,700원, ST큐브가 2.5% 상승하며 8,610원대 거래됩니다. ABL 바이오가 3.3%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1만 7,500원이고요. 이뮨 온시아도 2.2% 오르면서 12,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 있는데요. 국내 증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D&D 파마텍이 4.25% 오름세, 거래가 10만 2,900원이고요. G2G 바이오가 12.7% 급등합니다. 7만 2,700원. 삼천당제약이 3.5% 오르면서 26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샤페론이 1.36%, 나이백이 3.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CES 이슈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18.3% 뛰면서 9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방산주 내에서는 대한광통신이 6.1% 오름세로 2,925원, LIG 넥스원이 8% 넘게 상승합니다. 52만 9천 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 오름세로 109만 1,000원대, RF 시스템주도 6%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5,720원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최근 신기록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에 세론 물량이 출회되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쪽에서는 KC텍이 2.8% 약세, 오로스테크놀로지가 3.4% 하락하며 26,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TI도 3% 가까이 내려갑니다. 32,150원. 고영이 2.1%, 테크윙도 2.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신 조방원이 강한 시장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데이터 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가 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AI 확산이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미국 전력망을 흔들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300% 급증 전망이 나왔고 AI 전력 수요 폭증에 국내 전력기기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의 관심은 지속 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도시 북부 지역 절반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전력 인프라 노후화란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었고 블룸버그는 2035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40기가와트 규모에서 2035년 106기가와트로 약 3배에 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작년 4월 전망보다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북미 수출을 하는 국내 전력기기 수출이 4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갔고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력기기 수출은 7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이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미국이 전체의 37.2%를 차지했고 2위 중국 10.9% 대비해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테스터 센터 확장과 미국 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폭증에 의해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전선의 필수 소재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점도 미루어 보면 관련주에 대한 호실적과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일진전기와 대한전선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중전기기를 모두 제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홍성의 신규 공장이 본격화되었고 올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 수주 잔고 12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미국 중심 해외 수주 잔고는 2년 전 대비해서 약 5배 성장,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35%, 영업이익은 141%가 각각 증가했고 4분기도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다가 최근 실적 상향 기대감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고 11월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박스권 상단 돌파 테스트와 함께 거래량 급증이 나온다면 사상 최고가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6만 1,000원까지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7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8만 2천 원, 순절가는 5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초고압 케이블 등의 전력선과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저 및 지중,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개선세가 예상되고 아울러 작년 4분기 실적도 연결 매출액은 9,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영업이익은 34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60.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마진 회복 국면이고 27년 이후로는 HVDC, 해저 케이블 2공장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에는 실적 레벨업이 가시화되는 종목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2,000원에서 28,000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급증할 때에는 박스권 상단과 52주 신고가 돌파가 유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5,000원, 손절가는 24,000원, 1차 목표가는 3만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네. 총액으로 일단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영업이익이 20조 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반도체가 15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예, 반도체를 제외한 게 대략 4조 5천억, 5조 원 요 사이기 때문에 15조 원이면은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7조 원이었었거든요. 직전 분기가. 그래서 7조 원에서 15조 원이 됐으면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항상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한 달 전에 했죠.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9조 원 정도가 나왔었고 근데 매출은 훨씬 적죠. 삼성전자보다. 네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7%, 48% 정도 됐었고 어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직전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이미 42%, 43%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로만 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15조 원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영업이익률로 하면 3사 중에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볼륨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지, 경쟁사들이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상당히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니까 예.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그 개선되는 효과들이 눈에 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24만 원, SK하이닉스가 112만 원, 최고 목표 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증권사마다도 목표 예. 주가가 좀 많이 틀리긴 맞아요. 해서 그렇죠. 예.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정확한 걸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근접한 쪽에 이제 나오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차가 이렇게 큰 예상치라면 사실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결국에는 뭐 누가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된다는 얘기는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작년 3분기보다 4분기보다 연초에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더 좋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을 갖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AI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성장주라 그래요. 반도체는 원래 성장주입니다. 원래 성장. 그래서 PR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은 이 세상에 등장한 게 70년대이기 때문에 예. 네. 이미 50년이 넘었는데 예. 여전히 수요, 비트 그로스로 보면은 낸드는 30-40%, 디램은 15에서 20%가 아직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이제 가격 효과가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하지만 사실은 50년 된 산업이 연간 성장률이 40%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허. 40년, 50년 되면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도체는 성장주가 맞고요. AI가 사실은 최근에 주춤했던 비트 그로스 쪽에 네. 약간의 기울기를 높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큰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바꿔줄 정도는 아니라는 걸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시장에 있을 때 꼭 슈퍼사이클 뭐 에너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슈퍼사이클 소리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기가 다들 지금 슈퍼사이클이 왔대요. AI 때문에. 그 얘기는 2018년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2018년에. 그때 데이터 센터 때문에였었고 지금도 결국 데이터 센터로 지금도. 인한 건데 그 그게 슈퍼사이클이라고 2018년이라고요? 2018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7년 전입니까? 예, 그때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좋아질 거다,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네. 하고 불과 6, 7개월 후에 바닥으로 가버렸죠. 예. 주가는 사실은 슈퍼사이클 이게 나올 때 이미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긴 하지만 네. 결국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도 사실은 맞지 않는 다 리포트들이었었고 불과 몇 달 후에 완전히 주가가 아니라 실적 폭락해 버리니까 다 반성문을 썼죠. 리포터,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기대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들이 높아지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의 가격 효과라는 게 사실은 진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굉장히 건전한 가격 상승이죠. 네. 그럼 체질이 좋으니까 상당히 지속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 상승은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안 좋은데 서버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수요가 연간 성장률이. 근데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 이 얘기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모래성 같은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순간 순식간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돈 된다 싶으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중국이 이미 그래서 10년 동안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반도체 굴기가 끝난 게 작년이어서 예.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190조 원을 3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4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4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더 높아졌고 올해 연말쯤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온 거 아닙니까? 반도체. 거의 그렇죠. 처음에 합작 형태로 하기도 예. 했었고.
근데 지금 일본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반도체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흥, 부흥 다시 이제 여기다가 공을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메모리는 포기했고요. 메모리는 포기하고. 메모리가 사실 키옥시아가 있긴 하지만 낸드 시장에서 키옥시아도 옛날만큼의 그 임팩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 예. 특히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 디램은 아예 없고요. 마이크로에 네. 모두 팔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정부 주도로 세웠고 근데 그건 파운더리 회사라서 파운드리. 근데 공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예. 그래서 미래에 파운더리 쪽을 가지고 마지막 한 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결과를 봐야 되죠.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사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 주가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인 회사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메모리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좋을 거고요. 그래요. 총액이나 영업이익률을 모두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 파운더리가 흑자 예. 전환이 된다거나 하게 예. 되면 네. 체질 자체가 이제 탄탄해지는 거가 있죠. 아하. 이제 그 다음에 아직은 이건 좀 먼 훗날이 될 수 네. 있지만 직접 AI 칩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NPU라고 하는 걸 예.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정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 만약 그것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 파운더리나 AI 칩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모리로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라 1, 2년 정도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에게 좀 더 이제 우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속도는 네. 삼성전자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럼 기저 효과라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기존 효과인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HBM 쪽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세인데 네. HBM을 제외한 게 매출에 차지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그쪽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거의 고정거래 가격조차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혜가 하이닉스보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GPU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구글 TPU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AMD에서 그 인스팅트 MI45X 나오고 이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도 언제까지나 독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요. 최대한 독점 기간을 길게 끌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거 이번 CES에도 베라 루빈 칩에 대한 네네. 것도 공들여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건데 그래서 변화는 어차피 가긴 할 겁니다. 에이직들. 그래서 예. 고객들이 직접 설계하는 주문형 반도체들이 갈 건데 문제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양산품에 대한 시장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서서히 그 비중의 변화가 에이직 쪽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1년 안에 무슨 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져 절반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서 예. 당분간 엔비디아의 그 위상에 큰 변화 없을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계속 꾸준히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 기대 수익률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너무나도 퍼포먼스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사실 주가로 보더라도 네. 지금 압도적인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또 간밤 알파벳이 시총 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었죠. 예. 예. A주, C주 합쳐버리면 굉장히 지금 2위 자리로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기대가 여기까지 퍼포먼스로 다 그것이 이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5조 달러, 지금 좀 조정받아 4조 5천억 달러지만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가 들어가면 이제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확 빠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자각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나스닥에 투자하는 월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좋은 회사고 실적은 여전히 더 좋겠지만 밸류에이션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마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는 하반기 되면은 조정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더 좋아지겠지만 작년보다. 이미 눈높이에도 높아진 만큼.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번에 그 젠슨왕 기조연설 할 때 입고 있었던 자켓 있잖아요. 원래 그 항상 가죽 자켓 입잖아요. 글쎄 시커먼 거.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악어 가죽 같아가지고 악을 가죽? 이게 진짜 악어 가죽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사보셨나 봅니다. 지금 저거?
아니 왜냐하면 저기가 이게 약간 자세히 보면 악어의 무늬가 보여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악어일까 아니면은 아니 젠슨왕이 저거 입는 거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뭔가 좀 악어만 입어준 거만 해도 어디야? 그냥 이제 나는 공룡 껍데기를 갖고 와도 뭐 할 말 없는데.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신호가 있는 건가 보요. 사실 무광택에서 광택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무광에서 유광으로. 말씀 젠슨왕 CEO 사실은 기조연설은 AMD에서 했었고 네. 특별 연설을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베라 루빈 칩에 대한 거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었고 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로드맵과 더불어서 퍼포먼스 그다음에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보틱스하고 결국 자율주행차잖아요. 가장 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그중에서 로보틱스보다는 일단 자율주행차 쪽에 일단 공을 들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로 벤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 완성차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AI 칩을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그 파트너가 만약에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였다라면 아마 엔비디아 주가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대치가 높았을 텐데 벤츠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관심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벤츠. 전 세계에 결국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마일리지가 중요한데 예. 그게 결국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테슬라랑 웨이모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뭐 본인들만의 도조가 직접 있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파운더를 삼성에 맡기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런데 벤츠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지금 운행 중인 벤츠 자율주행차가 몇 대가 될까?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가 아닐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정말 미미해서 과연 파트너로서의 적합한 파트너였나라는 현대차가 차라리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를 빠른 시일에 보여주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 CEO가 이제 스토리지 산업을 갖다 이제 미개척지고 또 이제 미래의 최대 시장을 했는데 박사님 요 스토리지 요쪽 분야 한번 좀 공부를 좀 시켜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네. 이전에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예.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지가 우리가 지금 노트북 보면은 좋은 모델들 사면은 저장 장치 HDD가 아니고 다 SSD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마그네틱 반식에서 반도체 낸드 메모리 바뀌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네. 부피도 작아지고. SSD면은 왜 샌디스크 맞습니다. 예.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과거 인텔, 삼성전자 인텔에 인수했죠. 결국에는 낸드 메모리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이제 SSD인데 지금 보면은 HDD에서 SSD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 증가가 있어요. 옛날에 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예, 돌아가는 예, 소리 예, 나는 예, 것들. 예. 그래서 SSD를 지금은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지금도 HDD는 쓰고 있습니다. 서버가 네. 100% SSD는 아니고요. 예. 가격에 따라서 비싼 제품을 생산해야 될 때는 이제 SSD를 쓰고 아니면 아직 HDD를 쓰고 있는데 SSD를 쓰더라도 이제는 속도가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AI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SSD라는 건 낸드 메모리 플러스 컨트롤러라는 게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낸드 중에 어느 섹터에 어느 메모리에 무엇을 지금 읽을 건지 쓸 건지 뭐를 우선적으로 저장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컨트롤러인데 네. 그거를 AI 수준으로 좀 더 퍼포먼스를 높여주면 같은 SSD 메모리 낸드 퍼포먼스라도 데이터 센터 전체 서버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메모리 따로 컨트롤러 따로가 아니라 메모리 자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하나 심어서 네. 그 자체가 일단 컨트롤러의 그 서브 기능을 갖게 하면은 그 저장 속도나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직접 본인이 그거에 관여도 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마이크론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간밤에는 약간 쉬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진짜 고공행진이고 맞습니다. 이게 뭐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많이 뒤처지긴 합니다만 지금 빠른 속도로 또 가파르게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 분기 발표하고 나서 제가 분명히 여러 방송에서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볼륨의 3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진다는 네.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게 아마 그 분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볼륨에 그렇죠.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이제 양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증설하겠다.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력이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미 3분기에 영업이익률 47%를 달성을 했고요. 그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이미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분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이 높을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반영하고도 좀 너무 오른 면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PR이 24 정도거든요. 보통 때 마이크론이 예. 지금 4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반영됐다라는 것도 주가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 올라가네요. 삼성전자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확실히 대기 매수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시장 지수는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반도체 중심의 시총 지수의 비중 큰 이 종목들이 지수를 갖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이네요. 뭐 방산도 좋고 조선도 좋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D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